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전라북도가 신임 전북연구원장으로 김선기 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을 내정했습니다. 그런데 퇴임 후 자신이 갈 자리의 수당을 2배로 올린 사실이 드러나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 하원호 기자입니다. 신임 전북연구원장으로 내정된 김선기 원장은 지난해 5월부터 8개월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원장 권한대행으로 일했습니다. 퇴임 직후엔 이 연구원의 초빙 연구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그런데 김 신임 원장이 원장 권한대행으로 있는 동안 250만 원이던 연구위원의 월 수당을 50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연구위원 위촉 권한은 연구원장에게 있는데 사실상 셀프 위촉을 하고 자신이 갈 자리에 수당까지 늘린 셈입니다. 김 신임 원장은 지난해부터 연구위원회 과제 수행이 의무화되는 등 복무 요건이 강화돼 수당을 현실화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최종 연봉의 50% 정도 수준에서 연구원마다 각자 재정 상태에 맞춰서 하라 이런 게 돼 있고 그래서 안에 보직자들하고 협의해가지고 도덕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김 신임 원장은 25년 전엔 음주운전 사고를 냈고 18년 전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례적으로 김 신임 원장이 근무했던 강원도 원주에 감사 담당 공무원까지 보내 평판을 조사했습니다. 대부분 내정이 되고 나면 좋은 소문보다 더 나쁜 소문이 이렇게 들릴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 있으면 이제 한번 전에 근무했던 사람들한테 한번 같이 물어보는 것이죠. 하지만 전라북도는 별다른 문제점을 찾을 수 없었다며 예정대로 김 신임 원장을 임명할 계획입니다. 다만 전북연구원이 정상화될 때까지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 전북연구원장 3자 협의체로 전북연구원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연구원은 보고서 표절과 방만한 운영으로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조직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신임 원장이 도덕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나무가 잘려나가고 불법 건축물이 들어서는 등 훼손된 구규림이 있습니다. 20년 동안 망가지고 있었는데 산림청은 훼손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수십 그루의 소나무들이 베어진 채 도로 한쪽에 방치돼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컨테이너 박스가 들어서 있고 건축 자재들이 널려 있습니다. 한쪽에는 낚시터까지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나라의 땅인 국유지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소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던 이곳은 현재 보시다시피 나무가 모두 베어져 나가 텅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자산인 국유림 1,800여 제곱미터를 20년 동안 개인이 훼손한 겁니다. 전체를 다 훼손한 것은 10여 년이 더 됐고 매년 조금씩 해서 이제 포크레인 2대로 이렇게 했고 그동안에 한 번이라도 고발당한 적도 없고. 훼손한 주민은 국유림이 본인의 땅인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한 20년 전부터 여기가 우리 땅이 있는데 경계를 몰라서 정확히 놓고 있었다. 산림청은 해마다 실태 조사를 하고 있지만 한 명이 10,000헥타르의 국유림을 관리하고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저희가 9개 시간 가려고 있는데 그렇게 조그만 것까지는 몰랐죠. 그분이 신고하기 전까지는. 산림청은 국유림을 훼손한 주민에게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익산 영등동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버려진 공장에 벌써 수년째 폐기물 더미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양도 방대한 데다 당장 처리할 방법도 없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관계기관들은 눈치 싸움만 벌이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버려진 공장에 둘둘 말린 선들이 쌓이고 쌓여 더미를 이룹니다. 모스는 광케이블과 전선, 고압선 껍질도 눈에 띕니다. 폐케이블과 폐전선 등의 폐기물들이 마구 뒤엉켜 쌓여 있습니다. 이곳에 방치된 폐기물의 양은 무려 4,000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허가도 없이 몰래 폐기물을 들여오던 한 업자가 지난 2012년부터 무단 투기한 것들인데 수년을 그대로 방치했다가 사업에서 손을 떼버린 겁니다.
폐기물을 치우라는 세 차례의 행정명령도 소용없었습니다. 골머리를 앓는 건 익산시입니다. 전국체전을 치르며 손님들을 맞이할 호텔 바로 옆에 흉물을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산단 부지의 땅 주인인 국가가 나서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행위자가 끝까지 안 치우나 그러면 결국엔 토지주한테 조치 명령이 나가요. 체전도 가까워지고 민원도 급증하고 있어서 산단부가 이제 토지주니까 그쪽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산업부는 시큰둥합니다. 10억 원이라는 처리 비용이 부담인데다 추후 구상권 청구도 쉽지 않을 거란 판단에 섭니다. 어찌됐든 업체가 배출자고 그 처리 책임이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해당 지자체가 이제 명령을 내리고 그걸 이행하도록 계속 조치를 내려야 되고. 나몰라라 배짱을 부리는 업자의 모렴치와 누군가 나서주기만 기다리는 관계기관들의 눈치 싸움에 피해는 결국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비싼 돈을 주고 산 환경민원 이동 차량이 주로 악취만 조사할 뿐 미세먼지 조사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은 악취 조사를 우선시하면서 미세먼지 조사가 부실해지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악취는 물론 미세먼지와 중금속을 측정하는 전라북도 환경민원센터 이동 차량입니다. 측정 장비를 포함한 차량 가격이 4억 원으로 전라북도가 2013년에 구입했습니다. 기존의 미세먼지 측정소가 보통 10m가 넘는 높은 곳에 설치돼 시민 체감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반면 이동 차량은 2m 높이의 미세먼지를 포집해 체감 오염도를 잘 드러낼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조사에 유용한 이동 차량이 전북에서는 악취 조사에 집중 투입됩니다. 지난해 이 측정 차량의 악취 조사는 40번이나 됐지만 미세먼지 측정 횟수는 10번에 그쳐 악취 조사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측정 차량이 민원에 따라 출동하다 보니 민원이 많은 악취 현장만 찾게 되고 대신 미세먼지 조사를 소홀히 하는 겁니다. 서울시는 6대의 이동 측정 차량을 도입해 대기오염 조사를 강화하고 있지만 전라북도는 차량이 단 한 대뿐이어서 주된 역할이 악취 조사에 그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전용 이동 차량이 있다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예산 문제하고 인력 문제는 항상 수반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은 별도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지난 2016년 초미세먼지 심각지역 10곳에 익산, 김제 등 2곳이 포함될 정도로 전북은 미세먼지 피해가 큰 곳입니다. 미세먼지의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시민 체감 오염도 조사에 유용한 이동 차량을 크게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예기치 못한 재난 사고를 당했을 때 지역 주민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완주군이 안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겨울철에만 운영했던 남원시의 싱싱생생 건강교실이 연중 운영됩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완주군은 불의의 재난 사고를 당한 군민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군민 안전보험을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완주 군민들은 화재로 인해 다치거나 숨졌을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사고가 났을 때, 강도를 당했을 때 등 모두 8개 항목에서 최대 1,0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역 노인들의 건강을 염려해 겨울철에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남원시의 싱싱생생 건강교실이 주민들의 높은 호응에 따라 1년 내내 운영됩니다. 농촌지역 경로당 40곳에서 운영될 싱싱생생 건강교실은 보건소 직원과 전문 체조 강사가 일주일에 2차례씩 방문해 주민들의 정기적인 건강관리를 돕게 됩니다. 지역 주민들이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 사업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임실군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축 사업들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두 48억 원을 들여 임실읍 성가리에 짓기로 한 해피문화복지센터가 최근 첫 삽을 뜨는 등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임실N 과수 가공공장 등 복지와 농업 등 각 분야별로 필요한 7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김춘진 민주당 도지사 예비후보는 자신이 당선되면 공공보건복지를 한층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춘진 도지사 예비후보는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신설해 걱정 없이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빈곤 노인들의 노후 보장을 위해 공공노인요양원의 설립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김 후보는 또 서남대에 대응하는 공공보건의료 교육기관을 설립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등을 확충하고 전북을 공공보건의료 인력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북 서해안 지역의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 용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전라도는 군산과 김제, 부안, 고창 등 서해안 4개 시군의 관광 거점을 만들고 이를 연계 개발하기 위해 국토연구원과 전북연구원에 용역을 맡겼습니다. 전라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발굴한 사업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국가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전주시가 전주 시민을 피보험자로 한 자전거 단체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전주시는 전주 시민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 전국 어디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보험 가입 기간은 3월 15일부터 1년 동안이며 후유장애, 사망, 상해, 변호사 선임 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등을 보장받게 됩니다. 새만금 방조제 중간에 있는 삼삼센터 전망대가 일반에 개방됐습니다. 농어촌공사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상 33m 높이의 전망대를 개방했다고 밝혔습니다. 2호와 3호 방조제 중간에 있는 삼삼센터 전망대에서는 신시도 등 방조제 바깥과 새만금호 내부를 둘러볼 수 있습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오는 6월 15일까지 공공분야 직장의 성폭력 특별센터를 운영합니다. 신고 방법은 비공개되는 온라인 게시판이나 전화, 그리고 우편입니다. 여성인권진흥원은 공공부문의 성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 특별센터를 운영한다며 민간 부문의 성폭력 신고는 성폭력 상담소나 해바라기 센터에서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친형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불을 지른 혐의로 77살 정모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달 26일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친형의 아파트에서 친형 부부에게 조카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빚을 독촉하다 흉기를 휘두른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정 씨의 형수가 숨지고 정 씨와 정 씨의 형이 중태에 빠졌으며 화재 연기로 인해 주민 5명이 연기를 흡입하거나 화상을 입었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동료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환경미화원 50살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전주시 효자동 자신의 원룸에서 동료인 59살 양모 씨와 술을 마시고 다투던 중 양 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검정 봉투에 담아 쓰레기 소각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양 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보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북에는 현재까지 장수 32.5, 순창 31, 전주 23mm 등의 비가 내렸습니다. 비는 낮 동안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밤까지 최고 5mm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1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모레는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오면서 낮 최고 기온이 5도에 머물며 쌀쌀해지겠고 목요일부터는 다시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